최근 기획재정부가 2025년 수계기금에서 주민지원사업비를 전년 대비 7% 삭감한다는 발표가 나오며 상수원 보호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취재기자와 함께 주민지원사업비는 무엇이고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를 이야기하려면 수계기금이 왜 생기게 됐는지부터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요. 팔당댐 건설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팔당댐은 전력 생산을 목적으로 1966년 착공해 1974년 완공됐습니다. 당초에는 전략 공급이 목적이었으나 팔당호가 수도권의 광역 수원지로서 중요성이 커지면서 양평군을 비롯해 가평군, 광주시, 남양주시,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 등 7개 시군에 대한 각종 규제가 시작됩니다. 1972년 개발 제한구역이 지정되었고 1975년 수도법에 의해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수질 보전을 위해 오염물질, 오수, 분뇨, 축산 폐수 등의 배출이 금지되고 100제곱미터 이상의 주택 신축도 금지됩니다. 1990년에는 수질 보전 특별 대책 지역을 지정했고 개발 공장의 입지 제한, 상류 20인의 특정 수질 대기 유해물질 배출업종 승인 금지 등이 실시됩니다. 1994년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팔당유역은 다시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택지, 공업용지, 관광지 조성은 물론 인구를 유발하는 대학, 연구시설의 신, 증설도 제한됩니다. 1999년 한강법 제정 이후엔 수변구역이 지정되어 폐수배출시설,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 공동주택 입지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래서 중첩규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7개 시군에서도 양평군이 규제 면적이 넓습니다. 중첩 규제로 경제생활은 물론 생활 불편까지 겪게 된 주민들의 반발도 심했다고 들었습니다. 1998년 정부가 세종문화회관에서 팔당호 특별대책 관련 공청회를 열려 했으나 팔당 지역 주민 1200명이 점거, 농성을 벌여 무산되는 일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9월에는 팔당 유역 주민 3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 100만 명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11월에는 전국연합투쟁위원회가 여의도 국회에서 집회를 개최해 312명이 연행되고 집시법 위반으로 10명이 불구속, 1명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규제에 맞서 생존권을 지키려는 주민들의 투쟁이 대단했고 정부가 주민들을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9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무리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수계관리기금이 만들어집니다. 무리용부담금은 팔당호 주변 한강 상류 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비용을 하류 지역 주민이 분담하는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만들어졌고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가 물 사용량에 비례해 부담합니다. 수도요금과 별도로 처음엔 상수도 1톤당 80원을 부과했으나 2011년부터 170원씩 부과합니다. 2022년에는 경기도 43.6%, 서울시 41.1%, 인천광역시 11.8%를 부담했습니다. 그럼 무리용부담금으로 조성된 수계기금은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볼까요? 수계기금은 2022년 기준 4,973억 원이었는데요. 주민지원사업 및 환경기초시설,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사업에 쓰입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주민지원사업비를 전년 대비 7% 삭감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규제는 그대로인데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하류 주민들이 부담하는 목적기금을 정부가 깎는다고 하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양평군의 올해 주민지원사업비는 147억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34억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지원금이 줄어들면 주민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양평군의 주민지원사업비는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주민지원사업비는 크게 특별지원사업비와 일반사업비로 나뉩니다. 특별지원사업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금액이 정해지면 팔당수계 7개 시군뿐만 아니라 강원도, 충청도까지 공모를 진행해 배분합니다. 일반사업비는 다시 광역사업비와 읍면사업비로 나뉩니다. 양평군의 올해 광역사업비는 약 36억 원이며 의회 동의를 거쳐 집행됩니다. 주민사업비의 20% 내에서 군청 부서가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군은 광역사업비에서 매년 10억 원의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해 통학버스 운행이나 장학사업, 등록금 지원했습니다. 또 최근에 개관한 양평도서관,
종합운동장 건립도 수계기금에서 상당액을 충당했고요. 현재 공사 중인 양평종 합체육센터 건립에도 기금이 들어갑니다. 올해는 이외에도 연수천 야간경관 조성에 5억 원, 외래식물 및 유해목 제거에 5억 원, 마을 단위 오수 처리 시설 관리에 1억 7,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화복지시설 건립에 많이 쓰이는군요. 광역사업비가 군수시책 사업이나 대형 SOC 사업에 쓰이면서 국토비 확보에 소홀하게 된다는 지적도 많았는데 이제는 관행으로 굳어진 것 같네요. 추후 이 부분에 대한 공론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읍면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으로 나뉘는데요.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직접 지원비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데요. 관련법이 제정된 1999년 이전부터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에 토지를 소유한 군민에게 피해에 대해 직접 보상하는 성격입니다. 지원금을 입금하면 전용카드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가구당 한도는 1,000만 원인데 양평구는 지침에 따라 50%를 지원합니다. 1회 안에 상속도 가능합니다. 양동면을 제외한 11개 읍면에 대상자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안을 보면 양서면이 299명으로 가장 많고 양평읍 214명, 강상면 191명, 계군면 129명, 서종면 76명, 강하면 58명, 옥천면 46명, 용문면 4명, 단월면 1명입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7% 삭감됨에 따라 지원금도 비율만큼 줄어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접지원비는 해당 읍면의 피해 면적과 1999년 당시 인구수를 각각 50%씩 반영해 책정합니다. 올해 예산안을 보면 양평읍이 22억 589만 원으로 가장 많고 양서면 12억 1225만 원, 서종면 10억 4026만 원, 용문면 10억 5천이만 원, 옥천면 8억 5202만 원, 지평면 5억 7838만 원, 계군면 7억 4932만 원, 강상면 6억 1153만 원, 강하면 6억 493만 원, 청운면 1억 2234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간접사업비는 읍면의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쓸 곳을 정하는데 주로 복지증진, 유경사업, 오염정화 등에 쓰입니다. 양평읍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읍은 올해 도로정비에 1억 7,850만 원, 배수로 정비 2억 6,354만 원, 마을회관 보수 1억 4,500만 원, 마을경관 개선 1억 3,682만 원, 위험지구 보수공사에 8천만 원, 양근천 유지관리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외에도 운동기 등 마을 공동시설 설치에 1억 2,600만 원, 전자제품 등 마을 공동물품 구입 4,890만 원, 갈산두리봄 축제 4천만 원, 한궁대회 2천만 원, 주민지원센터 강사료 지원 3천만 원, 양평초 축구부 강사료 지원에 2천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2024년 주민사업비 예산안을 보면 다른 면들도 대동소이한 것 같네요. 도로 정비나 마을회관 보수, 마을 공동물품 구입, 마을 경관 개선에 주로 지원금을 편성했네요. 유경사업은 강상면, 강하면, 양서면, 옥천면, 서종면, 용문면, 지평면, 계군면 등에서 프로그램 강사비를 지원하는 방식이 가장 많았고 통학차량 운영 인건비와 교육기자재 및 물품 구매, 학교시설 정비 등에도 폭넓게 쓰였네요. 강하면, 양서면, 옥천면, 서종면, 계군면 등이 마을공동농기구 구입 및 수리, 유기질 비료 지원을 했고요. 한편 간접지원비를 두고주머니 쌈짓돈처럼 쓴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곳에 투명하게 쓰여야겠습니다.